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대한민국 해운의 대부는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 김종길 전 청장님 그리고 해양 칼럼니스트이신데 오늘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길입니다. 약간 좀 생뚱한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운 대부는 누구일까인데 약간 좀 엉뚱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기고.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해운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일제가 조선 해운을 말살하고자 1945년 8월 15일 당시에 한국 해운은 황무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독부가 한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군소 해운 회사를 통폐합을 해서 조선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조선인들이 해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강복 8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운 80년사를 편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해기 면허장을 취득해가지고 해운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해방 당시에는 이분들이 유일한 한국 해운의 자산이었습니다. 선각자들이 항무지를 개척해서 지금은 세계 7위의 해양국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항무지를 개척한 분들이 많습니다만도 제가 몇 분을 선택해 봤습니다. 첫째는 동경고등상선학교를 한국 사람들은 입학이 불어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고등상선학교를 졸업하면 해군 장교로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함정의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일본 육사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바 그래도 한번 원서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선사 시험을 응시하려고 총독부 해사과에 가서 원서를 내니까 조선진이 무슨 파이로트냐고 해서 당신들이 내선 일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해사과장이라는 분이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조선진이 와가지고 파이로트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내선 일치를 우리가 부르는데 시험도 못 보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돼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도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세 분 아들이 첫째는 서울상대를 나오고 둘째는 서울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셋째는 해양대를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해운에 투신을 해서 우리나라의 해운 명문가라고 하면은 유학열 선배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원조 물자가 들어올 때에 인천 노선사로서 공헌을 했을 뿐더러 메카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절대적인 공헌을 세웠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북일 선배님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초대 해운국장으로서 해운 정책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선박을 도로 찾아오고 항로를 개척하고 선을 양성을 해서 오늘날 한국 해운이 있게 되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초대 장관이 허정 씨였습니다. 그분이 나중 4.19 혁명이 나고 난 뒤에 내국 수반이 되어가지고 황북일을 해무청장으로 임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연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해운공사, 조선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극동해운을 설립을 해서 일본 선박이 폭격을 당해서 침몰된 것을 인양을 해서 고리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남궁영 사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학장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고 난 뒤에 진해 해운 양성소는 휴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해 해운 양성소를 재개를 하고 해양대학을 설립을 해서 대한민국의 해운 동력을 양성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박욱규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분은 진해 상선학교를 나와서 조선 우선 주식에서 선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로이드 보험이 한국의 최고의 선장으로 인정을 해서 고려가 태평양 횡단을 할 때 그때 해역 장성으로서 선장이 되어서 고려를 태평양 횡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성모 학장입니다. 대영 제국의 슈퍼마스터, 국방장관, 해양대학장, 그리고 대통령의 해운정책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성모의 긴 면목을 파고자 자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기피물로 낙인을 찍혀서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령군청과 의령문화원을 그래도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면은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희재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인데 그분의 장손 안경화를 알아내가지고 신성보의 따님 신내원과 손녀 신한덕을 접촉을 해서 신학장님의 일대기를 제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을 하면서 그 질문서를 갖다가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신성모의 일대기를 대면고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신학장님은 1891년 5월 26일 경남 의령에서 출생을 해서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산에 나와서 창신학교를 다니다가 보성 전문 대학 중에 한일 합방을 맞이해서 브라지보스토크로 망명을 했습니다. 안희재의 독립 자금을 전달하려다가 안동에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남경 항해학교 재학 중에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태교 위기에 때 김익환이라는 분이 신분 보장을 해가지고 구제되었습니다. 이 김익환은 청나라 한국 대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김익환 씨가 대한제국에 영어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대에게 영어 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김익환의 딸 김복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부두에서 노동을 하다가 런던 해양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에 더부살이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 맹구와 딸 내아원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의령으로 갔으나 거기는 더욱 생활이 더 어렵고 해서 의령의 부호 이우식의 도움으로 오사카로 옮겨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신성모가 영국 선박의 연습사관으로 4개월 만에 한 번씩 오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니까 그 일본에 머물 수가 없어서 만주로 다시 돌아가서 개성의 부호 공진학의 만주 농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해방 직후에 상질 부사가 걸린 조선일을 갖다가 가능하다가 감염이 돼서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민성이를 정해가지고 노동자, 농민, 심지어 지게꾼의 목소리까지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파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좀 찾아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시오? 물으니까 신성모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오, 캡틴 신 무엇일지라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성모는 1948년 10월 3일 날 인천항으로 귀국을 했고 처음에는 대학 청년 단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제주에 내려가가지고 4.3 사태의 진상 보고와 그리고 구호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신성모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 뒤 내무장관, 국방장관,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해서 서리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 발생한 국민당위권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신성모
이렇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서는 그 신뢰를 잊지 않고 주일 한국 대표, 그때는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공사로 재임명을 했고 나중 돌아와서 해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사 정책을 자문을 하면서 해무청의 설치 그리고 해경의 창설, 평화선 등을 확보하면서 바다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를 했었습니다. 해양대학 학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의 생활이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주부식을 개선해 주셨고 또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부속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건설을 하고 도서관도 건립을 해서 학교를 어느 정도의 그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킹스포인트에 교과서를 얻어가지고 와서 해군 인쇄창에서 인쇄를 해서 제가 해대 13기 때 13기부터 그 영어 원서로서 전문가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손태현 교수는 연세대학으로 보내면서 백락준 총장에게 친필 안내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손 학장이 이 학문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는 대학원을 안 들어가고 학부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 나이가 38세나 되는 사람이 20살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 어울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 끝에 최인배 부총장을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은 안 되고 2학년에 들어가라고 보니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선배가 없는 새로 생긴 그 과목에 시학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연세대학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세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게스트필을 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도 배를 타기는 고사하고 실습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공사에 김천호를 기부 채널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반덕으로 명명해가지고 14기부터 실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과서도 없고 한 데서 이렇게 신승모의 개인의 힘으로서 해양대학을 체계를 세웠고 특히 해군 예비원령을 제정해가지고 학생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 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손태현 교수는 그렇고 이준수 교수는 경희대학 그리고 허동식 교수는 서울대에 입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모의 학창시대 사진입니다.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타트 자금으로 해양대학을 건설했는데 그게 전부 미국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해양대학 고문관으로 캡틴 스미스를 발령을 했는데 어느 날 스미스가 학장은 무슨 핵이면장을 가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I have the extra master license of British Empire라고 대답을 하니까 스미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yes라고 거수경례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88년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해가지고 세 개를 바다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장악해서 유니온 잭이 하루도 국기가 내려진 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장 자신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3분의 1이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산화되었다는 그 애국심을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을 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택상 전임 총리를 초청해서 시파워,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상을 제패한다는 그 논리를 허스키 보이스로서 그 강의를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고 이현상 시인을 초청을 해서 충무공의 난중 일기를 잔잔하게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양시켜 주셨습니다. 신학장은 대통령과의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4.19 혁명으로 1960년 5월 25일 날 하야하던 날 내일길로 쓰러져서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는 29일 날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해양대학 학교장으로 아주 초라하게 장례식을 치러서 의령 고향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스미스 고문관이 한국해양대학장 소창 신성모라는 묘비를 헌납해 주셔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스미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신성모 학장이 1990년 12월 26일 날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수되어서 현재는 대전 현충원에서 영민을 하고 계십니다. 또 2009년 3월 6일 날 해기사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가난했고 또 자식들이 많아서 해양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러니까 해양대학 기피현상이 생겨서 해기사 명예의 전당을 영도 태종대 부근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로 헌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운계에서도 어느 정도 명예행복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9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을 시락피락했던
신성초라는 분이 광장이라는 잡지에 신성모 학장을 부관 참시하는 글을 게재했고 한국에도 이를 게재를 해서 해운계에서도 많은 명예훼손이 되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운의 대부가 누구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생소할까 몰라도 강복 이후 해운을 재건한 획기한 공적을 남긴 분들이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제가 뒤돌아본 해운계의 사실, 영예로운 해운인 선박 행적의 변천사 등을 통해 해운계를 두루 살펴볼 때 우리 해운에 어떤 핵심 인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를 한국 해운의 대부로 받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심신이 아주 약해져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